절망의 순간 찾아온 희망,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기적 이야기. 오늘의 차트 0%의 확률을 뒤집은 기적. 5위, 사람 살린 지팡이. It's a very special cane. 망망대해에서 난데없이 지팡이를 지켜드는 여자.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1912년 4월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에 올라탄 50대 여성 엘라 화이트. 그런데 이 배는 불행히도 역대 최악의 침몰 사고로 1,500명의 사망자를 낸 타이타닉호였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상태에서 구비된 구명보트는 불과 20척. 2,200명의 승객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고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엘라에게는 기회가 없어 보였죠. 그런데 Come to the lifeboats! Come this way!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탄 엘라. 바로 지팡이 덕분이었습니다. 여행 중 다리를 다쳐 급히 구매한 지팡이. 그 바람에 부상자로 분류돼 구명보트 탑승 1순위가 된 겁니다. 하지만 We'll survive. We'll make it. We're safe now. Start throwing, gentlemen. Let's go. What? But we don't know how. 26명이 탄 구명보트에 노를 저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심지어 The lamp is out! It's over. Rescue ships won't be able to find us without the lamp. We are finished. 이들을 구할 마지막 희망, 램프마저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 Yes, that's it. 지팡이를 지켜드는 엘라. The cane will help us. That's just a cane, isn't it? Captain, we don't see any more lifeboats. Maybe we should call it a day. Wait! I see a light! 사실 이 지팡이는 당시 최신식인 불 켜지는 기능이 있었고 이 지팡이의 불빛 덕분에 The ship is coming. 구조대에게 발견되면서 26명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4위, 엄마의 목소리. Are you guys aware there's a car in the river on the south end of Spanish Fork Main Street over the bridge? And you see the person? Yeah, I can see a hand. 2015년 미국에서 벌어진 사고 현장. 차는 완전히 뒤집힌 채 물에 잠겨 있었는데요. 그 안엔 엄마 제니퍼와 18개월의 딸 릴리가 탑승한 상태. 친정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No, sweetie. You must be tired, right? We'll be home soon, okay? Oh no. What's wrong with the wheel? 제니퍼가 운전하던 차가 미끄러지며 강으로 곤두박질 쳤던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무려 사고 발생 14시간이 지난 후. 모녀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했죠. 그런데 그 순간 Help me. Help me.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 We heard something saying, help us inside. And so we got together and we all heard the same, voice. 분명 현장에는 경찰과 구조대원 뿐이었지만 여자의 외침 소리에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Here, pass her up! Pass her up! Come on, baby. 놀랍게도 차 안에 18개월의 릴리가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 제니퍼는 사고 직후 이미 사망한 상태. 사람들은 죽은 엄마의 영혼이 딸을 살리기 위해 소리친 것이라 생각했죠. 사고 당시 릴리는 뒤집힌 차에서 카시트에 매달린 덕분에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어떤 부상이나 후유증 없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회복. 릴리는 미라클 베이비로 불리게 됩니다. 죽어서도 딸을 지키려 했던 모정이 기적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3위, 기적의 불시착.
하늘을 힘차게 나는 새떼. 그런데 이 새떼가 비행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Captain, we got a situation. The plane is going down. 뉴욕을 출발하자마자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에 불이 붙은 비행기는 추락 직전.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 체슬리 설렌버거는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죠. 그런데 Cactus 1529, turn right 280, you can land runway 1 at Teterboro. We can't do it. 그 사이 엔진 전체에 불이 번져 공항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 We can get it to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runway 13? We may end up in the Hudson. 체슬리 기장은 비행기 바로 아래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It's too dangerous. We're all gonna die. 수상 착륙은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을 시 순식간에 기체가 뒤집히며 물에 잠겨 모두가 익사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방법. This is the captain. The plane is going down. Fasten your seatbelts and brace for impact. We're gonna hit the river soon. We need to slow down and rise nose high. 다른 선택지가 없어 결국 허드슨 강을 향해 가는 비행기. 잠시 후 허드슨 강에서 벌어진 놀라운 기적. 비행기가 완벽히 균형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착륙해 탑승객 155명 전원 생존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2위 총을 든 아버지. Take your hand off him. Don't touch my son. 의료진을 향해 총구를 겨눈 남자. Man had barricaded himself with his sick son inside the critical care unit. 그는 59세의 조지 피커링.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 대체 왜 총을 든 걸까요? We don't know that yet. Let's give him a few more hours, like 3 or 4. I feel like he'll come around. 그 이유는 단 하나. 의식 없는 아들에게 단 3시간만 달라는 거였죠. 얼마 전 조지의 아들은 갑자기 쓰러졌고 I'm afraid he's in response to external stimuli and he can't breathe by himself. His brain is dead.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요. 의료진과 다른 가족은 더 이상 아들에게 가망이 없다고 판단. 아들의 생명 유지 장치를 떼려고 했지만 그 순간 Don't touch my son! 아버지 조지가 극구 반대하며 총을 겨누었던 겁니다. 그런데 3시간 후 George squeezed my hand back. He's given me a sign that he's hearing me. 아버지의 믿음대로 정말 3시간이 지나자 기적처럼 깨어난 아들.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순순히 경찰에게 항복했는데요. 재판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점이 인정돼 조지는 수감된 지 얼마 안 돼 아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위 기적을 만든 33명의 광부. I wonder what the rescue team are doing. Are we gonna die in here? I'd rather gonna die quickly than suffer like this. Yeah, I'd rather gonna die. 광부들이 갇혀있는 좁은 공간, 바로 지하 700m 어둠 속이었습니다. 2010년 8월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무너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작업 중이던 33명의 광부가 70만 톤의 암석과 토사에 파묻혀 한순간에 매몰됐던 겁니다. 사고 열흘째. 수색은 계속됐지만 광부들은 찾을 수 없었고 이들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0%. 그런데 사고 17일째 희망의 쪽지가 발견됐죠. 33명의 생존을 확인한 수색대는 쪽지가 발견된 곳에 곧바로 전화선을 연결했는데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바로 생존자였습니다. 수색대와 통화한 사람은 작업반장 루이스. 이들이 매몰된 지점은 지하 700m 아래로
습도가 무려 95%에 달해 호흡조차 힘든 곳. 칠흑 같은 어둠뿐인 이 죽음의 공간에서 33명의 광부들을 이끈 사람도 바로 루이스였죠. Yoni, you said you were a nurse before, right? So, why don't you check up on us from now on? Edison, since you are a good singer, why don't you sing for us whenever we get tired? 광부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준 뒤 48시간 간격으로 대피소에 있는 음식을 소량으로 나눠 분배한 루이스. 하지만 광부들의 절망은 계속됐죠. 70만 톤의 암석을 며칠 내로 뚫어 구조하는 건 불가능. 겨우 구조할 만한 공간을 확보한 건 무려 사고 발생 68일이나 지난 후. On our broadcast tonight, one by one, the miners trapped for 2 months are brought to freedom in a rescue mission the whole world is watching. While on the surface, the tears and cheers and joyful reunions. 드디어 지하 700m에서 구조를 위해 특수 제작된 캡슐이 올라오고 첫 번째 생존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33명 모두가 무사히 구조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죽음과의 사투 끝에 위대한 생존기를 쓴 광부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